오늘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복지 제도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나는 지원 대상이 아닐 것 같아. 이런 제도는 젊은 사람들 이야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오늘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2026년은 복지의 폭이 넓어지고 제도는 훨씬 간편해지는 해예요. 특히 연금육아교 통장애인 복지 같은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제도들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복지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 볼까요? 1. 국민연금. 먼저 국민연금 이야기입니다.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세금 또 오르는 건가 싶으시겠지만 그만큼 받는 연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올해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조금씩 올려서 2033년에는 최종적으로 13%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큰 부담은 아니고 천천히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그 대신 연금 소득 대체율이 40%에서 43%로 올라갑니다. 이건 내가 벌던 소득 중 연금으로 얼마를 받는가 하는 비율인데, 즉 같은 금액을 냈더라도 나중에 받을 때 조금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 복무 출산 크레딧 제도도 확대됩니다. 군 복무자는 복무기간이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고 출산한 어머니는 아이 한 명당 일정 기간에 가입 기간으로 계산해 줍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 2년을 한 분이라면 그 2년이 그대로 가입 기간에 포함돼 연금 수령액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죠. 국민연금 멀게만 느껴졌다면 이제는 내 노후 생활을 설계하는 가장 기본 제도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 복지세제 패키지. 두 번째는 복지와 세금 제도의 통합 개편이에요. 정부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핵심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빠르게 지원하자입니다. 먼저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 기준이 완화됩니다. 예전에는 소득 기준이 조금만 넘으면 지원이 안 됐는데 이제는 소득 산정 기준이 더 현실적으로 바뀌어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긴 분들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제도도 개선됐어요. 심사 기간이 짧아지고 서류 준비도 간소화되어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훨씬 빠르게 지원됩니다.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이제는 복지 신청을 꼭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대부분의 복지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신분증, 서류 들고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몇 번만 클릭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3. 장애인 복지. 세 번째는 장애인 복지 제도의 변화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실질적인 변화예요. 그동안 장애인 복지는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해서 도움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장애인 맞춤형 복지 플랫폼이 본격 운영됩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복지 신청부터 돌봄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원 내역 확인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해 음성 안내와 자막 기능도 추가돼서 정보 접근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예전에는 정보가 흩어져 있어서 이건 어디서 신청하지? 하며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제는 한 곳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행정 절차가 간단해졌다는 것보다 필요한 사람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있습니다. 4. 육아보육 지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도 좋은 변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첫만남 이용권이에요. 출산 시 200만 원이 지급되는 제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2년으로 바뀐다더라 하시지만 사실은 이미 2024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즉 2024년 이후 출생한 아이라면 출생일로부터 2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엔 병원비나 기저귀 구입비로 쓰고 1년쯤 지나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 교재비나 외출용품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육료 지원 기준 확대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범 단계입니다. 즉, 올해는 구체적인 변화가 크지는 않지만 육아 부담 완화라는 방향성은 분명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5. 전국형 대중교통 정액 패스 K패스 도입. 5번째는 교통복지입니다. 서울의 기후동행 카드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2026년에는 정부 주도의 전국형 대중교통 정액 패스, 바로 K패스가 출시됩니다. 모두의 카드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제도입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5만에서 6만 원 정도의 정액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 시범사업에서는 초과 사용분을 환급받는 방식도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교통비가 7만 원 넘게 나오는 분이라면 이 카드를 쓰면 실제로는 6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환급받는 셈이 됩니다. 교통비 부담이 큰 직장인, 학생,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전국 어디서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교통비 절약이 단순한 포인트 적립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6. 아동가족복지. 다음은 아동가족복지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국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생기면 해외로 입양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국내 위탁 가정과 보호시설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책임진다. 이런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아동양육시설의 지원 예산이 늘고 위탁 가정에는 추가적인 돌봄비와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7. 기업복지. 2026년에는 복지의 개념이 기업 문화에도 확산됩니다. 올해부터 기업의 직원 복지 수준이 ESG 평가 항목에 포함됩니다. 즉, 복지를 잘 챙기는 회사는 정부 지원, 투자 유치, 공공사업 입찰 등에서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매출이 높은 회사보다 직원에게 휴식, 건강검진, 가족 돌봄 같은 복지를 얼마나 잘 제공하는지가 좋은 기업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건 근로자에게도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복지제도가 잘 마련된 기업에서 일하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고 정부 지원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를 정리해 볼까요? 2026년의 복지는 더 넓게, 더 정확하게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더 든든하게, 복지 신청은 더 간편하게, 육아와 교통은 더 실질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닿게 하자. 그동안 복지 제도가 있어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복지로 정부24 같은 사이트에서 몇 번만 클릭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젊은 사람들 이야기겠지, 나는 해당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은 이제 잠시 내려놓으세요. 혹시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한 달 생활비를 줄여주거나 노후연금을 조금 더 늘려주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복지는 점점 우리 곁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혜택 놓치지 말고 챙겨가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에게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상 내용을 글로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을 클릭해주세요. 앞으로도 알기 쉽고 믿을 수 있는 복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